발목은 발을 움직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다리를 지지하고 안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발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발목에는 크고 작은 부상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발목 관절 손상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인대와 연골의 손상입니다. 보행이나 달리는 동안에 발이 안으로 휘는 내반력에 의해서 외측 인대 손상은 매우 흔히 발생합니다. 외측 인대의 파열은 정상적으로 발목이 불안정하게 되는 발이 굴곡한 상태에서 내반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발이 밖으로 휘는 외반력에 의해서도 내측 인대에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혹은 족관절의 아탈구나 탈구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중년의 직장인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등산을 떠났는데요. A씨는 하산하던 중 실수로 발목을 접질렸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무리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발목의 통증이 심해졌고 멍과 부종으로 출근을 하기 힘든 상태까지 됐는데요.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A씨는 발목 관절의 인대가 손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측부의 인대 손상이 가장 흔합니다. 외측의 전방, 중간, 후방에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후거비인대에 3개의 인대가 있는데 발목 안정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발목을 다칠 경우 안으로 접지는 경우가 많아 이 외측 인대의 손상이 흔하게 됩니다. 외측 인대 손상 중에서 10에서 30% 중에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만성적으로 접지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상된 인대는 부상 전보다 늘어난 상태로 발목을 지탱하는 근력과 안정성이 감소하는데요. 여기에 발목이 지면에 닿을 때 새로운 변화나 위치를 잘 느끼지 못해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하면 울퉁불퉁한 지면을 디뎠을 때 쉽게 발목을 접질리게 되며 다리와 발목의 바깥쪽 근육인 비골근들이 매우 약해져 지속해서 반복되는 습관성 염좌가 됩니다. 급성 손상에서는 다친 부위에 국한된 종창, 국소의 통증과 압통, 피하출혈, 즉 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쉬어주고 얼음찜질, 압박 및 다리를 올려주어 부종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대 손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 및 깁스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보행이 쉽지 않고 부종이 오래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초음파 및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목 관절 연골 손상은 발목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연골에 외상이나 무혈성 괴사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연골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관절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유리체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진 유리체에 의해 발목 관절면이 손상을 받아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발목 관절 연골 손상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발목 관절의 연골 손상, 즉 골연골 병변이 있는 환자의 경우 반복적인 발목 관절의 부종, 통증, 잠김 현상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신체 검사상 내측 및 외측 관절면을 따라서 압통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유 없이 혹은 조금 무리하여도 발목이 붓거나 통증이 생기고 걸을 때 걸리는 느낌이 나타나고 발목을 눌렀을 때 아프다면 골연골 손상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발목 관절의 인대, 연골 손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환자 대부분이 증상 초기, 미미한 통증으로 질환을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발목 인대들이 손상을 입어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인대가 느슨한 위치에서 아물며 만성 발목 관절 불안정성을 유발, 2차 합병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특히 반복적으로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발목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면서 발목 관절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초기에 심하지 않은 손상에 가장 좋은 치료는 고정 치료입니다. 간단하게는 보조기, 손상 정도가 심하다면 통깁스 치료까지도 고려합니다. 또한 주사요법 등의 재생 치료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정도가 심하고 만성적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발목 관절의 인대와 연골 손상이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수술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절 질환이 의심되는 부위에 0.5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낸 다음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관절경을 삽입한 후 모니터를 통해 관절 상태를 진단하고 관절 내 연골의 손상과 염증, 인대 손상 등을 확인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발목 관절의 인대 손상의 수술적 치료로는 인대를 재봉합해 주는 것입니다. 인대의 파열 부위를 확인하고 봉합나사라는 특수실을 이용하여 인대를 재봉합 및 강화술을 시행해 줍니다. 또한 주변부 조직을 이용하여 강화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연골 손상의 수술적 치료로는 관절 내시경을 통하여 연골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특수 기구를 이용하여 재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평균 2개월에서 3개월인데요. 2, 3주간 반석고 고정을 시행한 후 6주까지 석고 고정을 하거나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목 관절 운동과 인대 강화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6주가 지나면 발목 인대 강화 운동을 시행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단순 염좌라 생각하고 초기 치료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만성적인 질환으로 발전하여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초기에 통증 및 부종이 심하다면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시어 정확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발목 관절 인대, 연골 손상이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나요? Yes, 맞습니다. 발목 관절 인대가 상하면 불안정이 발생하여 발목을 자주 삐게 되고 관절 내 연골의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연골 손상 크기가 커지고 닳게 되면 관절염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발목 관절의 인대나 연골이 손상됐을 때 도가니탕을 먹으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나요? No,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빈약합니다. 발목의 가장 좋은 치료는 적절한 치료입니다. 발목 치료는 예후가 좋고 수술적 치료도 경과가 좋으므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발목 관절의 인대, 연골 손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환자 본인이 생활 습관만 교정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운동 전에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한 후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진행해야 하고 상황에 적합한 신발을 착용해 발목을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울퉁불퉁하거나 길이 험한 곳을 다닐 때는 다치기 쉬우므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등산 시 내려오시면서 다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틱이라든지 등산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발목 증상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시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발목 관절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발목 중심 잡기가 어려운 하이힐이나 키높이 신발보다는 발볼이 넓고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평소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사람이라면 발목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발목을 많이 쓰는 운동 전에는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테이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